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한 남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책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지음. 출판사는 더난 출판이고요. 겉표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앞으로 당겨서 다음에 출판사 이름까지 확인이 되셨죠? 이름은 그냥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을 법한 느낌? 별반 다른 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집어들었고 내용을 보니까 괜찮겠다. 딱 딱 내가 읽으면 듣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저만 생각했을 때 내가 읽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많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이제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프롤로그가 내용이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부터 먼저 읽어 드릴게요. 7페이지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벼운 우울증에서 심각한 정신병까지 모든 심리장애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크고 작은 비즈니스 문제 역시 거의 언제나 그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의 협조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가족, 동료와 선후배 및 고객을 이끄는 힘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곳이 된다. 네, 그 다음에 8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손에 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는 그런 비법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곳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란 생각뿐 아니라 실전, ACT에 따라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문제 해결의 3단계.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 두 번째, 많은 대안을 창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 셋째, 선택한 해결책을 활용하고 실천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야 이런
3단계를 거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을 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고민해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들어가고, 해결책을 활용하고자 행동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고 행동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생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마저 읽어드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해결책을 선택했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시 ACT 과정을 거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각 장의 끝부분에 마련된 스탑 앤 띵크라는 독자들이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넘어가서 이제 프롤로그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1장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책이 제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일단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첫인상,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왜 그럴까?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의 처리 지침이 되고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첫인상의 맥락 효과라고 한다.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자신을 보여줄 때는 첫인상의 위력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넘어가서 23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첫인상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나쁘게 바뀐 첫인상은 웬만한 긍정적 정보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지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상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왜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은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한 존재로 진화되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단서들을 민감하게 포착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은 대개 단점을 감추는 대신 장점만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나면
그만큼 더 주목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인상이 바뀐다. 네,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넘어가서 42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외양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별로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다. 대면만 중요하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말자.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저 같은 제 견해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내면만 본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겉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책에서 나온 그대로 이렇게 이분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4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46페이지 소제목 비슷하면 좋아진다. 유유상종과 비슷한 말로 동기상구라는 말이 있다. 기품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서로 동료를 찾아 모인다는 말이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취향, 생활 환경, 버릇, 습관뿐 아니라 출신 학교나 지역, 종교적 신념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동료 의식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이라도 동양, 동창, 동족들끼리는 쉽게 친해진다. 또 인터넷 팬카페나 동호회 회원들은 처음 만나도 10년지기처럼 금방 친해진다. 이처럼 서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호감을 느끼는 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많이 넘어갈게요. 아쉽긴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소제목 칭찬 끝에 토를 달지 마라. 모든 칭찬이 좋다는 거는 칭찬을 하는 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그 칭찬도 어찌 나누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네요.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찬 뒤에 토를 달면 뿌듯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경우 진심을 담은 칭찬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칭찬의 순수성에 의심을 갖게 된다. 왜 그럴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행동이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한다.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은 웃는 모습, 보고만 있어도 전염된다. 그리고 읽어드릴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네요. 7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침울한 표정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처진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고조된다. 사람들 간의 감정은 전염병처럼 전염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한다.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웃음은 전염병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병이다. 다음에 넘어가서 7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대뇌에 있는 표정 통제 중추와 감정 통제 중추는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웃을 때와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처럼 표정을 바꾸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는 심리학 이론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네, 넘어가서 7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어른이 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웃음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라면서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실없이 웃지 마. 쓸데없이 웃을래? 시시덕거리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고 배운다. 어른이 되면서 해프게 보일까봐, 가볍게 보일까봐, 우습게 보일까봐 잘 웃지 않게 된다. 알게 모르게 웃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왜 이런 문화가 웃으면 안 된다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7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어드릴게요. 웃음은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며 생각까지 바꾼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눈을 감아보라. 떠오르는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을 느껴보라.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아보라.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가? 이렇게 77페이지 마치고 그 다음 이어서 86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길러보라.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신체 언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봐야 한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람들이 감정이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확인하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대화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비디오를 볼 때 소리를 줄여 신체 언어만으로 주고받는 감정과 메시지를 추론해보자. 자신이 대화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스스로가 내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검토하자. 네, 이렇게 1장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끌림을 유지하는 1%의 차이. 책 제목과 가장 비슷한 제목이네요. 그러면 97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소제목이었고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만이 많으면 세상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반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진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도 다르고 서양도 다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아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106페이지입니다. 소제목 다른 것은 나쁜 것. 마지막 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때부터 관계의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두 단락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른 것 이꼴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삭제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갈등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문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감정이 이제 화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런 게 깊게 박혀 있다면 아마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115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소제목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세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같은 부탁이라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까?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또한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반항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수련 과정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듣는 법을 더 먼저 배운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소제목 빈틈을 보이면 이래서 좋아한다.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빈틈을 보이면 이래서 좋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점이나 결점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최소한 그들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결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빈틈을 보이거나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마음의 문을 연다.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결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130페이지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고요. 소제목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네, 두 번째 문단 단락입니다.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것은 가장 주도적인 행위 중 하나다. 네, 여기까지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서 1편을 제가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딱 시간이 대충 비슷하게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편 다음 시간에 2편 145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 멈추고 다음에 다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